2023년 전 세계가 크게 흔들렸어요. 이제 12개월을 대표 사건 하나씩 빠르게 따라가 볼게요. 1월 브라질 국회의사당 폭동. 1월 8일 브라질리아 중심부의 국회의사당 대법원 대통령궁이 동시에 난입을 당했어요. 2022년 대선 결과 불복 움직임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번졌고 수천 명이 깃발과 확성기를 들고 진입했어요. 내부 집기 파손과 문서 유출 논란이 이어졌고 경찰은 강경 진압으로 1,500명 이상을 체포했어요. 룰라 대통령은 연방 개입을 선언하고 배후 자금 추적을 지시했어요. 국제사회는 2021년 미국 의사당 사태와 유사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허위 정보의 위협을 경고했어요. 이 사건은 거짓 서사 플랫폼 확산 느슨한 경비가 결합될 때 국가 핵심 기관도 취약해질 수 있음을 보여줬어요. 2월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2월 6일 새벽 규모 7.8 본진과 7.5 여진이 연달아 발생했어요. 수만 채 건물이 연쇄 붕괴하고 도로 전력 통신이 마비됐어요. 사망 5만 명 이상, 부상 10만 명 이상, 이재민 수백만 명으로 집계되며 현대사 최악의 지진 중 하나로 기록됐어요. 혹한과 여진으로 구조 골든타임이 짧아졌고 내진 기준 미준수불법 증축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왔어요. 전 세계 구조대와 의료진, 장비가 긴급 투입되며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됐어요. 재건 비용은 수천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도시계획 내 진설계 재난 대응 체계 전면 개편이 과제로 떠올랐어요. 3월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3월 10일 스타트업 생태계의 핵심 은행 SVB가 유동성 위기로 파산했어요. 금리 급등으로 보유 채권 가치가 하락하자 불안이 SNS와 메신저로 급속 확산됐고 모바일에서 디지털 뱅크런이 벌어졌어요. 하루 사이에 수십억 달러 인출 요청이 몰리며 은행은 버티지 못했어요. 정부는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예금 전액 보장을 발표했고 중형은행 전반의 건전성이 재점검됐어요. 스타트업들은 급여와 운영비 지급 위기를 겪으며 자금 다변화 현금 관리 지침을 강화했어요. 사건은 정보의 속도가 금융 안정성을 어떻게 흔드는지 고금리 사이클에서 자산부채 만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각인시켰어요. 4월 한국 누리호 3차 발사 준비 완료. 월 성공. 4월 한국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를 위한 최종 점검에 들어갔고요. 5월 25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실제 발사가 성공했어요. 성능검증 위성과 대학 큐브위성 등 8기를 탑재했고 목표 궤도 투입과 교신이 안정적으로 이뤄졌어요. 12차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3단 엔진 연소 제어 추력 균형 비행 궤적 최적화가 개선됐어요. 설계 제작 발사 운영까지 독자 체계를 완성했고 민간 위성 탑재체 산업이 성장할 발판이 마련됐어요. 한국은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발사 능력을 증명했어요. 5월 찰스 3세 대관식. 5월 6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찰스 3세가 정식 즉위했어요. 70년 만에 대관식은 전통 의식과 현대적 요소를 절충해 치러졌고 전 세계로 생중계됐어요. 영국 내에서는 군주제의 상징성과 재정 부담, 식민지 역사에 대한 성찰이 동시에 논의됐어요. 스코틀랜드 독립북 아일랜드 통합 등 연합왕국 내부 의제도 다시 주목을 받았어요. 왕실은 축소절제의 메시지와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하며 새로운 시대의 군주제를 모색했어요. 문화관광 산업에는 긍정적 파급을, 정치에는 숙제를 남겼어요. 6월 러시아 바그너 그룹 반란. 6월 23일 프리고진이 이끄는 바그너 그룹이 남부 군구 사령부가 있는 로스토프 나도누를 점거하고 모스크바로 북진했어요. 도로에는 장갑차가 배치되고 군용 헬기가 출격하는 등 내전 직전 분위기가 조성됐어요. 그러나 벨라루스의 중재로 하루 만에 진군이 중단됐어요. 짧았지만 파장은 길었어요. 러시아 군지휘 체계의 균열, 민간 군사 기업의 통제 문제, 우크라이나 전선의 지휘병참 리스크가 드러났어요. 2달 뒤 프리고진이 항공기 사고로 사망하며 사건은 의혹을 남겼고 러시아 권력 구도에 장기적 불확실성을 더했어요. 7월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달. 7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여러 차례 넘겼어요. 남유럽은 45도 안팎의 열돔, 북미 중국은 기록적 폭염과 가뭄, 그리스 캐나다 미국 서부는 대형 산불이 이어졌어요. 해수면 온도 빙하해빙 면적 지표도 악화됐고 극단적 폭우홍수 산불이 동시다발로 나타났어요. 전력 피크와 냉방 수요로 점점 위험이 높아졌고 농업물류 관광까지 피해가 번졌어요. 국제기구는 적응과 완화의 투트랙 가속을 촉구했어요. 기후위기가 일상이 되는 전환점처럼 느껴졌어요. 8월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개시. 8월 24일 일본은 ALPS 처리수를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정부와 IAEA는 모니터링과 투명 공개를 약속했지만 주변국 어민단체 환경단체는 장기 생태 영향과 신뢰 문제를 제기했어요. 일부 국가는 수입 규제와 검사를 강화했고 일본 내에서는 소비 촉진 캠페인이 전개됐어요.
과학적 수치 표준과 사회적 신뢰 감정 사이의 간극이 노출됐고 데이터 공개 공동 모니터링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중요성이 부각됐어요. 해양 거버넌스 논의도 한층 촘촘해졌어요. 9월 모로코 대지진 9월 8일 밤 하이아틀라스 산맥을 따라 규모 6.8 지진이 발생했어요. 산악 지형의 외딴 마을들이 큰 피해를 받고 마라케시 구시가지 세계유산도 균열과 붕괴를 겪었어요. 도로 붕괴로 중장비 의료진 접근이 늦어져 초기 구조가 어려웠어요. 임시 거주시설 보급로 복구 겨울 대비가 시급했고 전통 양식 보존과 내진 강화 사이의 재건 철학이 논쟁이 됐어요. 국제사회는 장기 재건, 자금과 기술 지원 모델을 제시하며 지역사회 주도 회복을 강조했어요.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10월 7일 하마스가 로켓 무인기지상 침투를 동시 전개하며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했어요. 이스라엘은 즉시 가자지구 전역을 공습했고 전면전이 시작됐어요. 인질민간인 피해가 폭증했고 인도주의적 통로 개방과 휴전을 요구하는 국제 여론이 커졌어요. 각국에서는 대규모 집회와 온라인 혐오 발언이 동시에 늘었고 정보전과 가짜뉴스가 혼탁을 키웠어요. 전쟁은 중동 안보에너지 예상, 물류 글로벌 정치까지 불확실성을 확대했어요. 분쟁 해결엔 안전보장과 정치적 로드맵, 인도주의가 함께 가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어요. 11월 이후 AI법 막판 타결 국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이유는 세계 최초 포괄 AI 규제를 위험 기반 등급제로 정리했어요. 생체인식 실시간 감시 제한, 사회적 신용평가 금지, 딥페이크 표기 의무, 고위험 AI의 데이터 거버넌스 인간 감독 투명성 강화가 핵심이었어요. 초거대 모델에는 보안 성능 평가 사고 보고 의무가 논의됐고요. 최종 문화는 이후 절차를 거쳤지만 이미 기업들은 모델 설계 데이터 관리 책임 체계를 유럽 기준에 맞춰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혁신과 안전의 균형이 글로벌 표준 경쟁의 새 키워드가 됐어요. 12월 두바이 COP28 총회 두바이에 모인 각국 대표단은 화석 연료에서의 전환 문구에 합의하고 재생에너지 3배 효율, 2배 목표를 제시했어요. 손실과 피해 기금이 초기 재원을 확보하며 개도국 지원의 틀이 생겼어요. 다만 감축 속도 천 연가스 역할을 둘러싼 입장차는 남았고 이행 점검을 바탕으로 2030 감축 경로의 실천 가능성이 시험대에 올랐어요. 다음 총회까지는 자금 기술 이전 적응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과제가 남았어요. 기후위기는 외교가 아닌 경제산업 도시계획의 의제가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 정리한 12개월은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이었어요. 기억하고 배우면 내일의 선택이 달라져요.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타임라인에서 또 만나요.